여기는 기억 샤워 바다라는 이뭉순 작가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4.3 평화기념관 2층 로비 공간입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 뜨개는요, 조천중학원의 16살 소녀로 4.3에 연락원 활동을 했던 김동일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2017년 돌아가실 때 남긴 그런 유품들로 만든 작업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2,000여 점의 유품을 남기셨거든요. 한 1,500여 점의 옷과 한 500여 점의 그 뜨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품들을 남기셨어요. 그 유품이 계기가 되어서 이 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이뭉순 작가가 2015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 교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양 국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김동일 할머니를 만나게 됐죠. 그때 그 김동일 할머니 댁을 방문 드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뭉순 감독이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엄청난 양의 옷과 뜨개들이 곳곳에, 집안 곳곳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뭉순 감독이 뭔가 이 옷과 뜨개들이 내게 뭔가를 말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와중에 또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시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뭉순 감독이 49제에 일본에 가서 참여하면서 그 고인의 아드님인 유족에게 이 옷과 뜨개들을, 유품들을 가지고 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시에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그 동의를 얻어서 그 유품들을 다 이제 우리나라로 옮겨서 전시에 그때 선보인 적이 있죠. 근데 이 임 감독님은 그때 그 유품들을 나누려고 하셨대요. 관람객들에게 나누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관람객들이 이 소중한 기억들이 담긴 유품을 그냥 막 나누면 되겠느냐. 제주에 4.3 평화공원도 생겼고 기념관도 생겼고 그런데 거기서 전시도 해야 되고 또 보관도 하고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이후 한 6년 동안 임 감독님의 그 예술 작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됐죠. 이 전시는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등대, 바다, 세월, 오세바다, 풍경의 틈새에서 말해바다, 이렇게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는 작업이 등대로 이름을 지은 건데요. 이분이 틈틈이 뜨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뜨개에는 한숨 속에 녹아든 그분의 일상의 어떤 생각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오랜 어떤 기억들, 4.3의 기억들, 이런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가 제주 4.3 평화기념관이잖아요. 여기 천창을 통해서 빛이 쏟아지면 그 빛이 통과해서 이분의 기억들이 스민 이 뜨개를 통해서 빛으로 저희들한테 쏟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등대라고 이름을 붙인 게 검은 바다에 불빛을 비춰서 백기를 알려주는 등대처럼, 이 등대 작업이 우리들에게 먼저 살아가신 선배님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안내, 빛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작가가 등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이 리메이크한 옷이 있고 또 그대로 입기도 하고, 그분들이 다시 개막식 날 런웨이 퍼포먼스를 참여해 주셨어요.
그 제목을 저희가 해바라기와 선착장 2023 김동일 컬렉션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이 전시의 시작이자 이분의 기억을 떠나보내는 하나의 시작 장소라는 의미에서 선착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저희가 이제 바다 3채널 영상 바다인데요. 이 김동일 할머니가 제1의 삶을 사셨잖아요. 제1의 삶이라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의 삶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이제 왜냐하면 김동일 할머니가 일본에서 60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온 제1의 삶을 이몽순 작가가 바다라는 제목으로 3채널 영상으로 이 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김시종 시인이 말씀하셨어요. 시인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적 삶을 사는 분들 인터뷰에 등장이 되고 있고 그분들은 이제 일본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 3채널의 화면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 바다 영상을 보시고 나면 세월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몽순 작가가 처음 김동일 할머님 댁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엄청난 양의 옷이 쌓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을 위해서 그 옷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옷을 꺼내다 보니까 바닥에 그 오래된 사진이 있었대요. 젊었을 때 일본에서 살아온 흔적이 담긴 그 사진인데 지인들하고 같이 뭐 바다에 가서 노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대화 나누는 장면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찍은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지나다 보면 그 공간이 사삼평화공원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창이 있어요. 그 창과 벽면에 그 사진들을 붙여서 사진을 통해서 마치 평화공원 전체를 내려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곳을 지나면 워크샵을 했던 그 옷, 그 할머니의 옷이 다시 걸려 있고 고치글라 워크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참여했는지 그런 소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참여자들이 할머니의 옷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가 사삼평화공원이다 보니까 사삼평화기념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전시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품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을 해서 또 입어보고 또 어디에서 배경을 선택을 해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옷을 선정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 옷이자 기억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옷의 바다를 지나가면 풍경의 틈새가 나오거든요. 풍경의 틈새에는 역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늘 연속적으로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삼을 겪은 그 역사, 그런 기억들은 현재 어떻게 그 이후로 흘러갔는지 임몽순 감독이 작업해온 아르헨티나와 또 광주, 여수, 베트남 이런 곳을 다니면서 작업한 내용 중에서 이제 스케치 사진들을 설치해서 그 4.3 이후에 억압과 폭력은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주를 하든 아니면 난민이 되어서 이동을 하든 이런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곳에 가야 되죠? 대합실을 꼭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대합실 공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구역이고요. 한반도와 일본을 디오라마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바다는 그 바다에 흘러들어온 해양 쓰레기인 스티로폼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점들을 보면은 오사카가 있고 오사카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4.3에 많이 오사카로 갔고
니가타가 있고 후쿠시마가 있고 요코하마가 있고 여기 제주도, 목포, 부산 이렇게 있는데 그 니가타가 우리나라 38도선하고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니가타에서 처음으로 북송선이 출항을 했고요. 그 아까 바다라는 영상에서도 김시종 시인이 니가타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그런 의미 있는 지점들을 디오라마로 이 대합실에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 곳 한 곳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 연관성들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은 자화상인데요. 그러니까 임흥순 감독이 김동일 할머니의 옷을 입고 저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모습이죠. 아마 지팡이를 짚은 거 보면 노년의 김동일 할머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에서 고국을 바라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영혼이 제주도로 돌아와서 당신이 살아온 일본 저 너머를 바라보시는 사진일 수도 있고 그거는 관람객들이 상상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풍경의 틈새에서를 지나면 마리바다가 나오는데요. 마리바다에는 사삼은 그렇다면 현재 제주도에 어떻게 당도해 있는가, 그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현재 제주도의 어떤 첨예한 문제를 정말 온몸으로 제일 앞에서 맞서서 부딪히고 있는 여성 5분들을 모셔서 각각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후에 종합 토론을 진행을 했죠. 예, 그렇게 6번의 표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삼을 겪은 우리들은 그 과거를 어떻게 현재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또 과거의 기억은 박제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의 자만에서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전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바다가 진행된 게 최성희 씨라고 강정에서 평화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바다와 우주의 군사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발표한 분은 임지인으로 만 13살의 소녀예요. 이 친구는 채식에 관한 발표를 했는데 채식이 우리의 몸을 살리고 동물권을 보장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노래와 그림과 말로써 표현을 해줬고요. 김예원 씨는 대학생인데요. 중학교 때 제주도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도를 자주 찾아서 하도에는 철새 도래지거든요. 그 하도를 찾아서 그렇게 새를 관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새 전문가에 가까운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류 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새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발표를 해줬고요. 그다음 김은아님은 월정에서 해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월정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그때는 그거 이후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지었는데 자꾸 도시가 커지고 건물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확장을 했고 약속을 깼고 그런데 또 확장을 하겠다니까 그 월정에 사는 해녀분들이 반대 투쟁을 하시는 거죠. 바다가 오염이 되고 바다 환경이 나빠지면 물질을 해도 이제 채취를 잘 못할 거고 바다 환경이 죽는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경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월정리 해녀들이 거기에 반대 투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와중에 그 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부장 문제들이 이렇게 대두돼서 그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다음 엄문희님은
이 모든 활동에 다 함께 해온 분인데요. 특별히 기후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함께 참여한 분들이 어머니님이 쓰신 글을 굉장히 많이 잘 쓰시는 분인데, 그 글을 가지고 퍼포먼스, 같이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 이제 11월 11일 날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발표했던 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이 키워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발표하고 나서의 어떤 소감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우리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어요. 이 말의 바다에는 발표할 때마다 자료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난 거죠. 이 키워드는 처음에 각자가 자신이 말하는 10개의 키워드를 매번 발표할 때마다 자료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발표가 더해질 때마다 자료들이 쌓여서 마치 밀물처럼 자료가 들어왔고, 옷의 바다는 관람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옷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썰물처럼 이제 옷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성이 된 거죠.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4.3이라는 역사를 김동일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참여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역사를 말하는 전시가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면 남성들의 이야기, 특히 사건 위주의 어떤 기록들인데, 이 전시는 여성, 돌아가신 그 4.3에 참여했던 김동일 님이 돌아가신 다음 남긴 유품을 가지고 거꾸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기억하고, 그분이 살아오신 일상의 어떤 물품들, 유품으로 저희들이 그 기억을 해내고 하는 그런 전시가 되었고,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연속적으로 나아가며 또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그 이후의 어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으면서 현재와 미래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